동남아 4개국 카메라를 들고 떠난 여행이 벌써 끝나간다. 1년이란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갔다. 우측으로 가면 그물이 없겠네. 한 8km 되는데 숙소에서 일단 걸어가는 데까지 걸어가보고 그랩을 부르든지. 방콕에 왔으니 그래도 짜뚜짝 시장은 가봐야겠지. 나는 지금 이 여행의 마지막 도시를 걷고 있습니다. 카메라를 들고 1년 가까이 이어진 여정의 끝에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말 여기까지 왔구나. 이 여행은 베트남 하노이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처음 도착한 날 하노이의 거리는 오토바이 물결로 가득했고 나는 그 풍경 속에서 조금은 어색한 여행자였습니다. 하지만 카메라를 들고 천천히 거리를 걷다 보니 그 소란스러운 도시도 어느새 하나의 리듬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오토바이 소리, 노점에서 끓는 쌀국수 냄새, 오래된 골목의 낮은 의자들. 그곳에서 나는 여행이 시작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렇게 길 위의 시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설렁설렁 걸어왔는데 한 4km 왔거든? 한 4km 남았는데 그냥 걸어가 볼까? 8km면 만보. 한번 가보자 뭐. 방콕 북쪽에 자리한 끄롱탭 아티앗 중앙역. 옛 이름 방수역은 태국 철도의 새로운 심장이다. 2021년 문을 연 이 거대한 역은 동남아 최대 규모의 철도 허브로 방콕 도심의 오래된 후알람퐁역을 대신해 태국 철도의 미래를 이끌고 있다. 특별한 계획도 없이 그저 마음이 가는 방향으로 카메라를 들고 걸었습니다. 때로는 버스를 타고 때로는 기차를 타고 때로는 낡은 오토바이를 빌려 먼 길을 달리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길 위에서 나는 수많은 풍경을 만났습니다. 눈에 담고 카메라에 담고 그리고 마음에 담았습니다. 방콕 북쪽에 자리한 짜뚜짝 주말시장은 세계에서 가장 큰 주말시장 가운데 하나로 알려져 있다. 약 33,000평, 축구장 45개가 넘는 넓은 공간에 주말이면 하루 평균 2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곳을 찾는다. 의류와 수공예품, 골동품, 인테리어 소품, 식물과 애완동물까지 거의 모든 종류의 물건들을 만날 수 있다. 짜뚜짝 시장은 방콕의 에너지를 가장 생생하게 느낄 수 있는 거대한 생활시장이다. Every face is a map I try to memorize. Waiting for the rails to lead me back home. The distance is... 오늘은 무작정 가보기. 벌써 34도야. 카메라가 뜨겁다. 오늘은 방콕 시내를 거미줄처럼 연결된 문화 여행을 해보기로 했다.
태국으로 넘어오자 세상은 다시 활기를 찾았습니다. 시장에는 웃음이 넘쳤고 거리에는 음악이 흐르고 사람들의 표정에는 삶의 에너지가 가득했습니다. 어느 날은 강 위를 달리는 배를 타고 어느 날은 이름 모를 골목을 걷고 어느 날은 작은 사원 앞에서 한참을 서 있기도 했습니다. 여행은 유명한 장소보다 그 사이의 시간들이 더 기억에 남았습니다. Dragon fruit. Yeah. เท่าไหร่คะ30 baht. 캄보디아에서는 조금 다른 감정을 만났습니다. 앙코르의 거대한 돌사원은 시간이라는 것이 얼마나 길고 깊은 것인지 조용히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무너진 벽돌과 이끼 낀 계단을 바라보며 나는 생각했습니다. 사람의 삶은 짧지만 기억은 오래 남는다는 것을. 그리고 여행이라는 것도 어쩌면 기억을 모으는 일인지도 모릅니다. 태국 방콕의 도심 속에는 도로만큼이나 중요한 또 하나의 길이 있다. 바로 운하, 클롱이다. 한때 방콕에는 수백 개의 운하가 거미줄처럼 도시를 연결하며 사람과 물자 그리고 삶의 흐름을 이어주었다. 그래서 방콕은 오래전부터 동양의 베네치아라고 불리었다. 지금도 일부 운하에서는 출퇴근하는 시민들과 상인들의 발이 되어주고 있는 또 하나의 살아있는 역사이다. 다시 베트남으로 돌아왔을 때 나는 더 이상 처음의 여행자가 아니었습니다. 이제 낯선 거리도 조금은 익숙해지고 사람들의 미소도 조금은 더 자연스럽게 느껴집니다. 작은 도시에서는 저녁 노을을 보며 카메라를 내려놓고 그저 풍경을 바라보기도 했습니다. 사진으로 남기지 않아도 가슴에 남는 장면이 있다는 것을 그때 알았습니다. 이 여행을 하며 많은 분들이 물었습니다. 혼자 여행하면 외롭지 않냐고. 하지만 길 위에서는 이상하게도 외롭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다. 낯선 풍경이 있고 새로운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카메라가 있었습니다. 말을 걸어오는 풍경들을 조용히 기록해주는 친구였습니다. 나는 이제 60이 넘은 나이에 이 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바쁘게 살아야 했고 어쩌면 여행은 늘 나중의 이야기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시간이 조금 다르게 느껴집니다. 더 천천히, 더 깊이 풍경을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어쩌면 나이가 들수록 여행은 더 좋아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방콕의 중심을 흐르는 짜오프라야 강 위에는 태국의 근대 역사를 상징하는 다리가 하나 놓여 있다. 바로 프라푸타 요트파 다리, 흔히 메모리얼 브릿지라고 불리는 다리다. 이 다리는 1932년 태국 최초의 왕조인 라마 1세의 즉위 150주년을 기념해 건설되었다고 한다. 녹색 철골 구조로 인상적인 이 다리는 원래 가운데 부분이 위로 들어 올려지는 개폐식 다리로 설계되어
대형 선박이 지나갈 때 다리가 위로 열리기도 했다. 이 1년 동안 나는 수많은 장면을 만났습니다. 비가 내리는 골목, 먼지가 날리는 시골길, 강 위를 떠다니는 배. 그 장면은 이제 모두 하나의 이야기로 내 마음속에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들은 39개의 영상이 되어 유튜브라는 작은 창으로 세상과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 여행이 가능했던 이유는 사실 아주 단순합니다. 카메라 하나, 그리고 세상을 보고 싶은 마음. 하지만 그 단순한 시작이 이렇게 긴 여정이 될 줄은 나도 몰랐습니다. 지금 나는 방콕의 거리를 걷고 있습니다. 차들이 지나가고 사람들이 바쁘게 움직이고 도시는 여전히 살아 움직입니다. 하지만 내 마음속에는 지난 1년의 장면들이 천천히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노이의 골목, 라오스의 강, 태국의 시장, 캄보디아의 사원들, 그 모든 풍경들이 지금 이 거리 위에서 조용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행이 끝났다고 해서 이야기가 끝난 것은 아닙니다. 여행은 기억 속에서 다시 시작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또 다른 길 위에서 다시 카메라를 들고 서 있을지도 모릅니다. 짜오프라야 강변의 평화로운 공원 한가운데 하얀 성곽처럼 서 있는 건물이 있다. 바로 프라수멘 요새이다. 이 요새는 1783년 라마 1세 왕에 의해 건설된 성곽 요새로 외부 침입으로부터 도시를 방어하기 위한 군사시설이었다. 강을 따라 14개의 요새가 세워졌지만 오늘까지 남아있는 것은 이 프라수멘 요새와 마하칸 요새 두 곳뿐이다. 지금까지 카메라를 들고 걸어온 시간, 베트남, 라오스, 태국, 캄보디아, 그리고 다시 태국 방콕. 이 여행의 마지막 장면에서 나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참 잘 다녀왔다. 길 위에서 만난 모든 풍경과 따뜻한 사람들, 그리고 함께 영상을 봐주신 여러분께 조용히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이 여행은 끝났지만 기억은 계속될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또 다른 길 위에서 다시 만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방콕의 저녁이 천천히 도시 위에 내려앉을 때 나는 이 여행의 마지막 장면 앞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카메라를 잠시 내려놓습니다. 하지만 눈에 담았던 풍경과 가슴에 담았던 이야기들은 오래도록 사라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어쩌면 여행이란 어딘가로 떠나는 일이 아니라 삶을 조금 더 사랑하게 되는 과정인지도 모르겠습니다. 1년이라는 시간, 39개의 이야기. 다시 다른 길 위에서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1년간의 포토 에세이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Thank you for the light.